앞으로 5년 후 부자 될 기회가 온다. 하락기는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오늘은 언젠가 찾아올 부동산 하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락기가 왜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지. 둘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셋째, 하락기에 아파트를 사 모으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락기는 왜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가? 아마 하락기를 다들 두려워하실 텐데요. 사실 하락기는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상승기에는 아파트 한 채만 사도 10억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돈을 번 사람들은 대부분 하락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분들입니다. 하락기란 부동산 가격이 갈수록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돈을 벌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하락기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전세 제도 때문입니다. 하락기에는 아무도 집을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급매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급매 하나가 거래될 때마다 매매가는 뚝뚝 떨어지죠. 하지만 사람들은 집을 사는 대신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세가는 지속적으로 오릅니다. 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는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좁혀지죠. 그럼 집값의 5%, 10%만 가지고도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13년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전세가 비율이 90%를 넘었던 건 2014년, 15년이었는데요. 만약 그 시기로 돌아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를 마구 살 것 같으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심리학 용어로 현재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바로 최근의 상황만을 기억하고 최근 상황만을 사실로 믿어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4년간 줄곧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전의 상승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아파트는 끝났다.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져들 것이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아무도 아파트를 사려고 하지 않았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이때를 기회로 생각하고 서서히 아파트를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죠. 주가가 팍팍 떨어질 때 용감하게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본능을 억누르고 대중과 반대로 갔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고 그들이 얻은 부는 용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모든 공짜는 없으니까요. 둘째, 하락기에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사려고 하는 아파트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가가 조정받을 때 용감하게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미리 사고 싶은 주식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가격을 지속적으로 체크한 사람들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네. 지금은 손학비를 피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죠. 그리고 주가가 정말 바닥일 때는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때는 신경도 쓰지 않다가 주변에 누가 아파트를 사서 돈 벌었다는 뉴스가 나와야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락기에 들어선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부터는 매가는 제쳐두고 전세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뉴스에는 강남의 어떤 아파트가 몇 억이 떨어졌는지 연일 보도되겠지만 매매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전세가가 얼마나 오르느냐입니다. 내가 매수하려는 아파트의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이상 차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매수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2013년, 14년에는 전세가율이 90% 이상으로 차오른 아파트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서울 요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찾아올 하락기에도 전세가율이 90%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으로 이미 학습 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90%가 되기 전에 매수 행렬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전세가율이 80%가 넘으면
그때는 매수해도 괜찮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단, 이건 서울 수도권에 한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은 원래 전세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수도권 요지에는 더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의 전세가가 80%를 넘으면 무조건 사도 됩니다. 얼마나 적은 금액으로 사느냐가 문제일 뿐이죠. 내가 산 후에 전세가가 더 높아지거나 매매가가 더 떨어지면 큰 손해를 본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그건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하락기에는 서울 수도권 요지의 아파트는 곧 땅이라는 생각으로 요지의 땅을 하나하나 사 모아야 합니다. 하락기에 산 아파트 하나는 상승기에 10억의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 취득세, 보유세 규제가 있는데 어떻게 아파트를 사 모으나? 맞습니다. 현재는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 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락기에는 다릅니다. 정상 범위를 벗어난 부동산 규제는 정권이 바뀌면 바로 폐지됐고 두 번의 정권을 거칠 때까지 살아남은 부동산 규제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취득세 규제가 결코 폐지될 것 같지 않지만 하락기가 시작되고 거래가 얼어붙고 하우스 푸어 이야기가 나오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낮은 확률이지만 현재의 취득세 중과 제도가 하락기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파트를 사서 전세 주는 사람은 더욱 없을 것이고 그러면 전세가는 거의 매매가에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를 사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둘째, 몇 개까지 사야 하나? 다다익선, 투자 관점에서는 많이 살수록 좋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당연히 많이 사야 합니다. 하지만 2016년에는 1억, 2억으로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소수였죠. 그건 강남 아파트의 전세가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전세가 안 빠지면 어떻게 하나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요지의 선호 아파트는 항상 전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세입자를 못 찾아 내 돈으로 전세금을 내주어야 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만약 강남의 핵심 아파트의 매매 전세 갭이 아주 낮아졌고 중개업소에서 수요가 항상 대기 중이라고 한다면 용기를 내 볼만 합니다. 물론 100억 계획은 철저하게 세워야 하지만요. 네, 오늘은 하락기가 왜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내용에 이어 하락기에 아파트를 사 모으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